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자, 미 FDA 신약 허가를 넘어서 블록버스터 자신하고 있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장중 97,300원 고가 찍고 지금 음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양봉이 나와서 오늘하고 이제 어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음봉이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양봉으로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97,300원. 자, 95,000원대 흐름의 지지 흐름에서 양봉 흐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오늘 오후에 IR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흐름에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 테라페틱스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음봉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떠서 지금 음봉으로 진행하면서 HLB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에 같이 이제 흐름을 하고 있죠. 그래서 97,300원대까지 이제 고가 찍고 이 95,000원대를 지지를 못하면서 음봉으로 밀리면서 자, 9만원대 라인에서 지금 쌍바닥 흐름에 형성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어제 이제 80만 주 넘게 나왔던 부분에 의해서 오늘도 지금 29만 6천 주대 수급이 나오고 있죠. 매도세 흐름들이.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 신한 한국 쪽에서 오늘도 20만 주 가까이 일단 매도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HLB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무려 순매도가 5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는 1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뭐 개인들 매수가 75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수급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패시브 자금 쪽에서도 어제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투신보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런 기관들과 더불어서 양봉을 만들어내어서 추가적인 어제 시간의 강세 흐름까지 어제 이제 뭐 여러 뭐 기사라든지 내용들이 장중에 쏟아주면서 5일선 저항대 부근까지 들어올렸다가 지금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안 하고 아침에 갭업해서 지금 살짝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구간대는 이 95,000원대 요 라인 위로 여기가 저항이 되지 않고 지지 형태로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이제 지금 오전장 이후에 오후장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형성되느냐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장전부터 이제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요. 자, 이데일리 기사는 이게 뭐 유료 기사에 업데이트 됐던 부분들인데 FDA 신약 허가를 넘어서 조단위 블록버스터 자신하는 까닭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단순히 이제 FDA 허가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항암제로서는 FDA를 통과해서 연매출 1조가 넘어가는 블록버스터를 지금 꿈꾸는 베스트 인 클래스에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이유를 이제 논리적으로 좀 풀어난 기사인데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HLB 입장에서는 IR도 많이 하고 이 3월 말에 개최되었던 주총했을 때도 굉장히 뭐 분위기가 주가뿐만 아니라 주주 친화 시장 친화적인 어떤 정책과 향후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IR로는 뭐 작년도에 이제 7번 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까지 뭐 전체로 보게 되면 한 22번, 오늘 하면 23번이겠죠. 그리고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12번 정도의 IR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개최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허가에 관련되는 자신감을 뭐 반증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규모 이제 투자 유치 관련되는 부분, 이거는 이제 허가하고 연동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도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판매 준비를 작년 이제 2월 달부터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지금 40개 주에서는 판매 매너 관련되는 부분을 확보하고 지금 PBM 등재라든지 그 다음에 출시 날짜도 9월 3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에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허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IR을 진양곤 회장이 직접 이제 IR을 진행하면서 FDA 신약 허가를 확신하고 있다. 이제 FDA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 이렇게 뭐 말은 못하지만 거의 이제 확신의 단계로 지금 이제 최종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까지 별 문제 없이 끝났기 때문에 허가에 관련된 확률은 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이 최종적인 이제 버드파 골 데이터 5월 16일 전까지 이제 카운트다운이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조금 남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흐름으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작년 11월 달에 3만 원 미만에서 3월 26일 장중에 12만 9천 원까지 보면 거의 한 4배 가까이, 시가총액으로는 16조 중반까지 올라가서 작년도에 이제 진양곤 회장이 언급했던 17조 기업 가치에 준하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죠. 지금도 뭐 한 3배 정도 올라온 이제 9만 원권에서 가격 형성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2014년, 2017년도에도 이 당시도 주가가 이제 텐베거가 같은 지점이었고, 리보세라는 위암 쪽에서 이제 이상과 삼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고요.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직접 IR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확인이 되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정기주총에서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죠. 뭐 이 감사 인사는 FDA 신약 허가 이후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좀 표현도 했고요. 자, 단순히 이제 신약 허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판에 따라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인 상용화로 기업 가치의 컨턴 점프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의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미국 40개 중에서 의약품 판매 준비를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고 9월 3일. 그 다음에 최종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가 16일입니다만 16일에 판가름이 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보통 허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지나면 정말 이제 뭐 언제 나와도 될 수 있는 어떤 기간의 피리어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또 이제 행사 준비가 돼 있죠. 작년도에 이제 HLB 바이오 포럼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번에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 국내 20여 개 바이오 계열사 임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뭐 교류한 뿐만 아니라 간암 분야의 석학, 그러니까 키오피니언리드 뿐만 아니라 국내 쪽에서도 키오피니언리드를 대거 초청해서 이제 모이는 행사가 이제 HLB 바이오 포럼이 5월 22일에 개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행보에 대해서 신약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이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은 상용화를 전제로 한 움직임으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자신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어떤 부분이라고 일단은 그 진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이제 개최되는 아스코에서도 부스를 개설해서 리보세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에스모, 3대 학회에 가장 이제 대형 부스를 마련해서, 자, 유럽 쪽에서도 이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미국 쪽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어가는 어떤 행보를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바를 통한 어떤 직판을 위해서 2022년도 유상증자 자금 쪽에서 1698억 원 엘레바가 사용하도록 할 때 이제 유상증자 자금 조달 목적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마케팅 비용이 한 204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600억 정도의 시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금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케팅 비용으로 좀 선제적으로
예, 준비를 한다 이렇게 했고요. 계열사인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1,500억가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되는 매각 관련되는 부분 추진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HLB 생명과학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뭐 일본 이런 어떤 이제 부분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미국의 어떤 이제 결정 이후에 국내 품목 허가도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어떤 행보들을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피크 매출은 2029년도. 보통 이제 항암제가 출시 첫 해에 뭐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FDA 기준으로 항암제 허가 이후에 1년 차에 평균 이제 그 한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초기에 이제 뭐 항서제약에서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가 중국 쪽에서 나왔고 빅파마가 이제 출시해도 한 초기에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대, 2,000억대 보통 그 정도로 가다가 이제 블록버스터가 이제 한 3년, 4년 안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진사의 브론킨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1조 정도 이상의 매출을 내는 그럼 이제 블록버스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보세린과 감내주막 같은 경우에는 약물 자체가 이제 고가로 이제 그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수준은 거의 뭐 1%, 2% 정도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0%라고 하는 말은 거의 이제 빅파마 수준에 준해서 지금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자신감의 어떤 근거는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FDA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간암에서 생각하는 OS 값이 유일하게 지금 20개월을 넘었고, 이 부분도 이제 5월말, 6월달 초 아스코에 추가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이제 경쟁 상대인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들, 뭐, 로슈 같은 경우에는 간 손상 정도가 좀 심한, 글로벌적으로 대부분 이제 2등급 이상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환자가 많거든요. 여기에 상관없이 유효성을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RB 2등급 환자에서도 그 로슈 제품 같은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출혈 관련되는 부작용으로 1년 차에 중단율이 70%가 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점유율 자체가 15%에서 25% 올라가는 상황에서 70%의 로슈의 점유율이 50%로 줄었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도 리보세린과 감넬리주마비 극복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OS 값이 떨어지거든요. 비열등성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 회사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는 약이 리보세린과 감넬리주마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키오피니언들한테 어필되고 란셋에서 그래서 이제 뭐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음봉이 나오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옷장에는 요 밑꼬리 흐름으로 되어서 좀 반등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또 IR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국면입니다.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